오늘은 198쪽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7월 달부터는 엑셀 2016이 추가되는데 엑셀 2016, 엑셀 2013서부터는 엑셀 2010까지 버전의 사용법하고 달라요. 우리 여기 있는 화면하고 데이터 입력하는 구조는 동일하지만 시트가 첫째로 하나만 나와요. 이 화면 밑에 보시면 시트 1, 2, 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가 시트가 1만 나온다고. 2016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버튼 눌러가지고 시트 4 이런 게 막 생겨요. 이렇게. 그럼 1번, 2번, 3번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1, 2, 3이 만들어졌으면 어차피 이름은 달라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얘는 제1작업이고 요건 제2작업이고 그렇죠? 제2작업이고 요건 제3작업이고 그 다음에 얘 열너비가 1이 되는 거죠. 1. 그 다음에 제2작업도 A 열너비를 얼마? 1로 바꿔주는 거고요. 제1작업도 A 열너비를 1로 바꿔주는 거고 전체를 가로 가운데 맞춤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7월달 문제지서부터는 글꼴을 굳이 굴림으로 바꾸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여기 굴림으로 바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래 글꼴이 맑은 고딕인데 맑은 고딕 그대로 유지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글꼴 바꾸는 걸 시험에 낸다는 자체는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야. 글꼴 바꾸기 뭐 어렵다고? 그렇잖아. 본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B의 네 번째부터 글을 쓰는 거 아닙니까? 기기 코드 옆으로 들어가죠? 자, 이제 문제는 요런 거죠. 요런 거. 얘가 글자가 너비가 넓어져 가지고 글자가 밀려나갔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너비를 펼쳐야 돼요. 더블 클릭하면 안 되고요. 펼쳐야 돼요. 펼쳐놓고 나서 더블 클릭하는 건 괜찮은데 높이가 바뀌어 버렸어요. 또 이 높이가 높아져 버렸어요. 세 줄짜리라서 이렇게 높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네 번째 줄하고 다섯 번째 줄 사이 있잖아요.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서 높이를 재조정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 다음에 결자란 만든 건 옆에다 만드는 건 아시죠? 그렇죠? 여기다 만드시는 거죠? 여기다가 결자란을 먼저 만드셔도 되고 이렇게 너비는 조정하시면 되고 얘는 병합할 거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는 요령이. 그 다음에 이제 기기 코드에서는 대문자니까 대문자로 바꿔 놓으시고 일일이 다 다 일일이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날짜 쓰는 거는 아시잖아요. 연도 두 자리하고 월일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14를 네, 연도 두 자리 쓰고 대시하고 쓰신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이렇게 썼어요. 14 빼기 10 빼기 1. 최소 이렇게는 쓰셔야 돼요. 그래야 2002.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를요. 14 슬래시 10 슬래시 이렇게 써도 돼요. 날짜니까. 예. 그 슬래시가 편할지 빼기가 편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고요. 앞에 2014년도를 네 자리를 안 쓰고 두 자리만 쓰셔도 돼요. 네. 예.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선이 안 보이죠? 네. 보기에 가서 눈금선을 가리면 안 보여요. 깔끔해져요. 이거는 감점이 요소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성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할 때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게끔 해서 하지 말고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눈금선을 가리고 제출하시면 깔끔해요. 이왕이면 예쁜 게 좋잖아요. 깔끔한 게. 예. 그런데 얘를 복사해서 붙일 때는요. 눈금선을 이렇게 눈금선을 봐라 그러면 얘가 투명 아닙니까? 투명. 이 뒷배경이 투명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채우기 색깔을 흰색으로 가려놓고 얘를 복사한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들어가면 어때요? 흰색이 안 보이죠? 이 뒤에 이거 투명선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투명한 상태에서 도형을 복사하듯이 가져와서 그런 거거든요. 이 뒷배경을 하얀색으로 바꿔놓고 붙여놓으면은 이 뒷배경 안 보이잖아요. 깔끔하잖아요. 그것도 요령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뭐 뒷배경이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지워야 되니까 삭제하시면 되겠고, 그렇죠? 이렇게 삭제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여기를 한번 볼게요. 주황색으로 색칠하는 거 나왔고요. 유효성 검사. 여기 이름이 여기 있는 이름이 여기 나오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를 목록으로 바꿔주고 원본에 있는 값을 여기 있는 이름으로만 연결해주면 이 중에 이름이 하나 걸리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금액을 원자가 나오게 하래요. 그럼 우리가 셀 서식 들어가잖아요. 셀 서식. 자,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샵, 샵 0 다음에 원자를 쓰면 몇 원이라고 찍히는데 가운데 정렬되니까 오른쪽 맞춤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른쪽에 딱 달라붙어요. 우리는 셀 서식 들어갔죠. 요거 컴마 스타일 찍었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이 부분인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한번 보시고 가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샵, 샵 0 다음에 밑줄이 들어가고 빼기가 들어갔어요. 요 세미콜론은 뭐냐면 양수, 음수, 0, 문자 이런 뜻이에요. 여기 세미콜론 앞에 있는 얘는 양수일 경우는 이렇게 나와라. 음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라. 0일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라. 글자일 경우는 이렇게 나와라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밑줄하고 빼기가 들어갔잖아요. 오른쪽에 한 칸 떨어뜨려라. 여기 한 칸 떨어뜨리란 뜻이에요. 여기 한 칸 떨어뜨리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오른쪽이 떨어졌죠, 여기요. 오른쪽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디 자리냐면 요 자리에 가서 원자를 쓰면 여기다 원자를 쓰면 오른쪽이 떨어진 상태로 원이 돼요. 이래도 되고 우리들이 많이 하는 샵, 샵 0 써가지고 뒤에다 원자를 찍으면 원자가 찍히는데 아까 다 가운데 맞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들어가면 안 되지. 오른쪽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 숫자는 다시 오른쪽으로 보내야지. 얘는 뭐 쉼표살 찍었으니까 알아서 오른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F2A 이거 활용 이건가요 이게? 얘를 블럭 잡아서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활용 형태라고 쓰면은 요렇게 이거 잘못 썼다. 이건 교육 이렇게 하고 쓰는 거죠. 그렇죠? 예. 얘네들의 이름이 활용 형태가 되니까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되니까는요. 예. 일단은 데이터를 입력을 하셨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거 모르고 얘를 네 개를 병합을 해버렸어. 그러면 다시 병합한 걸 해제하세요. 그럼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요 세 개만 다시 병합하시면 돼요. 얘는 병합이 안 되는 거니까 상관없고. 근데 이제 선이 깨졌지. 선. 여기 선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여기 선이 깨졌잖아요. 이렇게. 그 선 깨진 거에 다시 명령을 걸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선 넣어주고 겉에다가 테두리 한번 눌러주고 그러면 사실은 요 선 하나만 그으면 되잖아요. 선 하나만. 그러면 얘를 클릭하고 오른쪽에 선을 그리던 얘를 클릭하고 왼쪽에 선을 긋는 거잖아요. 얘를 선택했으면 셀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에 선이 들어가면 되고 여기에 왼쪽에 얘를 선택했다 그러면 얘 오른쪽이잖아요. 이 오른쪽에 선을 그리면 되는 거지. 근데 굵은 줄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 얇은 줄, 굵은 줄, 두 줄. 얇은 줄을 여기다 눌러주면 선이 한번 들어가거든. 근데 이런 거는 많이 연습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설명드렸지만 막상 해보시면 막 망치거든. 그럼 망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모든 테두리 한번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뭐 해라? 굵은 상자 한번 넣어주고 여기다 굵은 상자 한번 넣어주면 그대로 되잖아요. 처음부터 선 다시 그리면 돼. 일부만 그리려니까 잘 안 그려질 수는 있겠지. 예. 자, 계산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사용 도구. 문제 1번 뭐냐면 기기 코드의 첫 글자가 S이면 스마트폰이래. 그 다음에
P이면 P시래. 나머지는 태블릿 태블릿 태자가 이건가? 태블릿 I인데 어이라고 써놨네. 태블릿 PC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첫 글자를 갖고 따져야 되니까 레프트 함수도 들어가겠고 묻는 거니까 if 함수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요 기기 코드란 글자가 어디냐면 B의 5번째거든요. B의 5번째. 여기 B의 5번째 셀인데 자, if 함수하고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보자고 이제. 는 if 이거 이 첫 글자가 S입니까? 그럼 뭐라고 쓰는 거야? 스마트폰이라고 쓰고 아니면 또 if 첫 글자가 P입니까? 물어봐서 그렇다 그러면 PC라고 하고 그것도 아니면 뭐라고 쓰는 거예요? 태블릿 PC라고 쓰란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이걸 물어봤는데 그렇다 끄떡끄떡하면 얘고 아니면 다시 얘를 물어봐서 맞으면 이거고 아니면 저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첫 글자를 어떻게 표현해요? 레프트 함수를 써서 한 글자를 쓰면 되잖아. 한 글자. 이거 아닙니까? 요 B 5번째 셀에 왼쪽에서 한 글자를 잘라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메모장에다 나열하듯이 여러분들은 종이에다 써보셔야 돼. 이거를 보고 여러분이 키보드로 입력하셨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정답을 제가 불러드렸으니까 답이 나왔겠지. 근데 집에 가도 이게 기억이 나야 되잖아. 시험장에 가서 이게 기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습할 땐 됐는데 시험장에 갔더니 생각이 안 나면 꽝하니까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머릿속에 꾸겨 넣는 방법은 반복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려진다 그러대? 책이? 몇 페이지 어디가 뭐 그려지고 이렇게? 거기에 헌법책을 달달달 외우시는 분들도 있잖아. 법 쪽에 계신 분들은 그 법률책을 다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좋은 거지.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계속 연습하는 수밖에 없지. 자, 이걸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거를 여기다 실행하면 뭐라도 나오겠지. 그렇지? 이렇게? 자, 이렇게 드래그하면 뭐라도 답이 나오겠지. 요거 서식 없이 채우기. 1번 문제 답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문제 2번. 문제 2번은 뭐라고 써 있어요? 가입 요일을 계산하는 거예요. 가입 요일. 가입 요일 어떻게 계산하래요? 가입 날짜에 요일을 구하시오. 가입 날짜가 어딘데? F의 5번째 셀이네. 가입 날짜가 F의 5번째 셀이야. F의 5번째 셀인데 무슨 함수를 쓰래요? 추수함수? 추수함수하고 무슨 함수 쓰라고요? weekday라는 함수를 쓰래요. weekday라는 함수를 쓰래. 근데 결과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이렇게 나오래. 자, 그러면 추수는 뭐라 그랬어요? 추수는 어떤 값이 1일 경우 2일 경우 해갖고 254일 경우까지 쓰는 건데 위크데이는 뭐예요, 여러분들? 위크데이는 어떻게 했어요? 날짜를 쓰고 여기 옵션이 들어가죠. 옵션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옵션의 값이 1이면 뭐예요? 일요일이
1이 되는 거고 월요일이 2가 되는 거고 화요일이 3이 되는 경우 수요일이 4가 되는 경우고 목요일이 5가 되는 경우고 금요일이 6이 되는 경우고 토요일이 7이 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이 위크데이 옵션이 2가 되면 월요일이 1이 되고 화요일이 2가 되고 수요일이 3이 되고 목요일이 4가 되고 금요일이 5가 되고 토요일이 6이 되고 일요일이 7이 되는 거예요. 이 옵션이 3이 되면 월요일 때는 0이 돼요. 0. 0, 0, 0. 근데 0번째는 없잖아, 추수에서. 그래서 옵션 3을 잘 안 써요. 그럼 여기 있는 건 그대로 쓰는데, 다 쓰는데, 얘가 이제 1, 2, 얘가 3, 얘가 4, 얘가 5, 얘가 6이 되는 거지. 이건 7이 되는 거죠. 이건 7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두 가지 함수를 우리가 몰아서 써야 되니까 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는 추수 가로 열고 요거를 써보자고. 요거를 이제 요거를 쓰는 거겠지. 그럼 옵션 2를 쓰면 어떻게 돼요? 일요일이 1인 경우를 쓰는 거죠. 그렇죠. 얘가 되면은 1일 때 일요일이라고 써야죠. 왜냐면 월요일, 일요일, 화요일 길게 쓰란 얘기잖아.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빼먹었다. 다음표 빼먹었다. 그 다음에 다음 편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글자를 잠만 줄여놓고 보면, 만약 옵션 2를 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옵션 2를 쓰면 어떻게 써야 돼요? 월요일부터 나오게 쓰면 되잖아요. 얘나 답이에요. 여기서 날짜가 뭔데? 아까 여기 F 다섯 번째 셀 아닙니까? F의 다섯 번째라고 쓰면 되지. 요거를 F의 다섯 번째. 그렇잖아요. 한번 다시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작게 볼까? 아이, 글자가 밀려버렸다. 옵션 3을 쓸 수는 없잖아요. 0번째란 말이 없으니까. 근데 잘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나오라 그랬잖아. 얘를 꾸겨 써야 돼요. 그러면 얘를 제가 한번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것만 나오겠죠? 여기 뒤에다가 얘를 쓰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 쓰면 이걸 붙여주면 어떻게 될까? 목, 요일하고 붙게 나오겠죠? 근데 요 앰퍼센트 함수 연산자 쓰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이거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얘를 옵션 2를 쓰면 요것만 바꿔주면 되는데,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신문은 이렇게 써도 되지. 뭘 길게 써. 이걸 길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짧게 쓰고 말아야지. 그럼 여러분들은 위크데이라는 함수의 뜻과 추수라는 함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할 수가 없거든. 자, 그러면 옵션 2를 쓰던 요거를 쓰던, 근데 예전에 시험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얘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예전 시험에는요. 예전의 경우에는 요런 함수를 쓰는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타나게 하세요.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옵션 뭐를 쓰란 얘기야? 추수함수에
옵션을 2로 지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오게 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옵션 1로 지정해야지. 일, 월, 화, 수, 목이니까. 요렇게 요일이 나오라고 했잖아. 추수함수 아니고 추수함수에 위크데이에서 추수가 아니라 위크데이에서 얘는 일요일부터가 요일부터 나오는 게 1이잖아요. 근데 문제지가 이렇게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오게 이렇게 하시오라고 해 돼 있거든요. 그 얘를 꼭 써야 되는 거 옵션 1을. 근데 지금은 그냥 월요일이라고 나오는 건지 월이라고 나오는 건지, 만약 월하고 나오면 요렇게 하란 얘기고, 무슨 요일 나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옵션을 1을 쓰든 2를 쓰든 그거는 수검자가 알아서 쓰라는 얘기지. 예전에 이렇게 썼었어. 이렇게 예전 시험에는. 이것도 까탈스러웠죠. 이것도 까탈스러웠던 거야. 쉬운 건 아니지. 근데 저기 날짜 일은 일 안 써도 나오고. 옵션이 여러 개 중에 제일 먼저 있는 옵션이 얘는 1이거든요. 그때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야. 근데 옵션 2를 써야 될 때는 반드시 써야 되겠죠. 얘네들은 써야 되고, 요거를 쓰고 싶은 거야, 나는 요거를. 그럼 안 써도 돼요. 위에 건 안 써도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는 위크데이라고 써 있고, 위크데이라고 써 있고, 요 날짜에 해당하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여러 개 중에 뭐다? 얘를 쓸 거야. 얘를 쓸 거야. 그러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러나 써야 될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 써야 될 일이 생길 때는 꼭 다른 애들은 써야지. 그렇지? 얘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가는 거니까 옵션 2를 써야 되고, 일요일은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예. 근데 솔직히 이거는 제가 출제원이라면 이런 문제를 안 내요. 대신에 이거를 왜 낸 거냐? 추수함수하고 위크데이 함수를 두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어서 얘를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얘가 무슨 요일인지를 궁금하면 이 노가다를 한단 말이야. 이 노가다를 여기서 이 고생을 여기서 한다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요일을 계산하더라고. 이렇게 요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다 날짜 찍어줬죠? 날짜 찍어줬잖아. 그러면 셀 서식에 가서 얘를 뭐로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A 4개만 넣어주면 돼. A 4개만. 똑같잖아, 요일이. 아니면 여기다가 가로 열고, 셀 서식에다 가로 열고, 여기다가 A 3개. 아니, 날짜 앞에 요일도 붙여주면 되잖아, 셀 서식으로. 그렇잖아요. 요일을 나타난 서식이 A 3개거든요. A 4개나. A 3개 하면 금. A 4개면 금요일 하고 뜨는 거거든. 이 날짜에다 서식만 넣어주면 요일이 나오는데, 뭔 고생을 한다고 거기다가 추수하고 위크데이를 써가지고 남을 고생시키냐고. 남의 귀한 자식들을. 그렇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야. 함수로서 시험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낸 거지, 실무에서 이렇게 쓰면 만약에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가 요일을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요일을 계산하면 장난하냐? 엑셀로 고생할 일 있냐? 라고 뭐라고 하겠지. 그리고 이 셀 서식 방법을 설명해 주겠지, 제가. 선생님 금방 L 5번째 나타난 거요. 그건 선생님이 날짜. L 5번째? 요거. 네. 그거는 선생님 날짜 2014. 자, 보세요. 제가 얘를 이 날짜랑 같습니다라고 찍었죠? 근데 셀 서식이 얘가 날짜 같으면 원래 날짜대로 나왔잖아요. 근데 셀 서식을 뭐로 바꿨냐면 요일로 했거든. 요일. A가 4개면 무식이 요일이라고 뜬다 그랬잖아.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어요? 아 그럼 뭐하러 따로 추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날짜 쓰면 그 옆에다 요일 찍냐고. 요일을 뭐하러 써? 날짜고 요일 같이 출력하면 되잖아요. 실무는 이렇게 해야지. 이 고생을 뭐하러 해? 이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출력하라는 얘기잖아요. 뭘 따로 출력해? 날짜에도 넣어주면 되지. 날짜는 요일을 물고 있잖아. 자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보세요. 날짜를 표시하는 서식은 YYYY MMDD 괄호 열고 AAA 또는 A 4개 이건 뭔데? 이렇게 나오지. 2020년 02월 13일 괄호 열고 목 얘는 어떻게 나와? 2020년 02월 13일 가로 열고 목요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일이라는 코드거든요. 날짜에서 나타난 요일 코드예요. 3개를 쓰면 4개를 쓰면 길게. 근데 이런 것도 있죠. YYY 대시 MM 대시 DD 가로 열고 DDD 여기 코드가요. 얘를 셀서식에 들어가서 얘를 DDDD 4개 쓰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냐면 1950년 6월 25일 가로 열고 썬데이 일요일이잖아. 6월 25일이 얘는 어떻게 나와? 1950년 6월 25일 썬데이 이렇게 길게 나온다고. D를 쓰면 영문 요일이고 그렇죠? D 4개를 쓰면 영문 요일인데 길게. 이것도 있어요. 이거 3글자도 있고요. 이거 4글자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디셈버 12월 같으면 이렇게 나오고 이거다. D만 나오고 얘는 디셈버 이렇게 나오는 거지. M을 쓰면 월이야 월. 이게 이 날짜와 연관된 서식 코드예요. 12월 같은 경우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2월 같으면 또 2월이라고 나오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코드가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는 시험에 나온 유형만 학습하다 보니까는 전체적인 걸 학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그게 불편할 수는 있겠지. 문제 3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활용 형태의 교육 인원수를 계산하라고 돼 있어요. 정의된 이름 활용 형태라고 하는 를 이용하여 구한 결과값에 명을 붙이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count if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를 ampersand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그래서 얘를 보니까 5명 하고 나오래. 그러면 는 count if는 범위 조건이거든요. 활용 형태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문제가요? 교육 인원수잖아요. 교육. 그렇죠? 네, 여기 문제지가 교육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 인원수. 그러니까는 는 count if 가로 열고 범위는 뭐다?
활용 형태. 활용 형태라고 하는 이름을 써주고 조건은 뭐다? 교육이죠, 교육.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몇 명하고 붙이래. 문법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럼 얘를 여기다 쓰면은 답이 나오겠지. 몇 명인지, 3명인지, 2명인지 나오겠지. 그렇죠? 예. 문제 4번은 뭐라고 써있나요? 페이스북 사용자 평균 앱 구입비라고 돼 있어요?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래요. 무슨 함수 taverage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얘가 데이터베이스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에 지금 평균을 무슨 평균 구하라고요? 페이스북 사용자의 평균 앱인데 구입비, 앱 구입비잖아요. 여기 얘 평균 구하는 거잖아. 이 동네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SNS 종류가 페이스북 여기를 쓰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는 taverage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앱 구입비잖아. 앱 구입비의 평균 내는 거잖아요. 얘 평균 구하는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이라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은 SNS 종류가 페이스북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자, 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 요거 대신에 뭐라고 써도 된다? 7이라고 써도 되고, 얘가 7번째 거니까 범위에서 이렇게 자, 세상에 이건 무슨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까? 문제 5번 최대 앱 구입비가 얼마니? 맥스 함수를 쓰래. 세상에 이제 하다 별 함수를 다 쓰라고 하네. 얘네들 중에서 최대값이 얼마냐잖아.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는 맥스 가로 열고 범위 설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제 하다 이름 문제를 내? 이야, 5 더하기 3이 얼마입니까? 이거 묻는 거랑 똑같잖아. 너무 쉽게 문제를 내는 거죠. 너무 쉽게. 꿈도 못 꾸던 문제가 여기 나왔네. 그렇죠? 문제 6번 어떻게 쓰래요? H11번째 셀에서 선택한 성명에 대하여 가입 날짜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VLOOKUP 함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나와야 돼? 얘가 2015년 03월 01일 이렇게 나오래. VLOOKUP은 어떻게 해요?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이 해당되는 사람 이름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들어가도 되죠? 뭐 다 잡아도 상관없어. 어차피 날짜를 가져오는 거니까 네 번째 걸 가져올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름에 해당하는 거를 찾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이 시작점에 처음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VLOOKUP은. 는 VLOOKUP 요 김정우라는 사람을 찾는데 그 김정우라는 사람 이름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그 중에 성명이 첫 번째고 SNS 종류가 두 번째고 활용 형태가 세 번째고 가입 날짜 네 번째니까 4를 찾아오는 거고, 반드시 정확히 일치를 써야 되고. 정확히 일치. 이건 방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 얘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 얘를 뭐로 바꿔야 돼? 날짜로 바꿔야지.
날짜로 바꿔야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 C의 5번째부터 H 12번째, 여기 중요한 거. C의 5번째부터 H 12번째의 범위에서 첫 번째 항목은 반드시 H 14번째 셀 값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예. 요 김정우라는 사람 이름을 여기서부터 시작 찾아가지고 날짜가 4번째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블록 잡으면 날짜는 5번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돼. 왜? 여기는 처음이 기기 코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고. 이름부터 시작해야지. 이름. 그래서 이름부터 범위가 들어가야 돼. 브이룩업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그래서 요 범위에 C라고 하는 칸에 있는 내용이 H11번째 셀에 있는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건 규정이야, 규정. 자, 문제 7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FVB가 14,000원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하여 서식 지정을 하래요. 그렇죠? 글 거를 파랑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가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FVB를 가지고 만약에 작업을 했을 때 조건부 서식에 가서 데이터 막대에 들어가서 뭐 녹색을 하시오 빨강을 하시오 하면 되는데 이것이 14,000원 이상인 경우는 행 전체에 대해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주고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수식 그리고 수식에다가는 요 F9B라고 하는 내용이 14,000원 이상인 거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처음 거를 클릭하고 F4번 키 2번 눌러주고 크거나 같다 14,000원. 그리고 서식은 글자 색깔이 파랑이면 되니까 14,000원 이상 되면 다 파랗게 보인단 말이야. 자,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관리로 들어가 보면 이 규칙이 이렇게 걸려 있을 거야. 이거. 이거를 쓸 줄 안다 이거지, 이거. 그러니까 이 말은 H 5번째부터 H 12번째 셀, 즉 F9B가 14,000원 이상인 경우 이란 뜻이에요. H 5번째부터 H 12번째까지 이 중에서 14,000 이상이 되는 거에 대한 조건을 거는 방법이죠. 이거를 만약 if로 쓰면 뭐예요? if H 5번째 셀 값에 H 5번째 셀이 14,000원 이상이냐 14,000원 이상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파란색 서식을 지정하는 거고 아니면 뭐야 가만히 있으라는 거지. if 함수로 쓰면 그렇게 하는 이거예요. if 함수로 쓰면 여러분 함수를 적용해서 어떻게 표시하시오 뭐라고 메시지를 출력하시오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건 빨갛게 하시오 노랗게 하시오라는 건 안 돼요. 함수에서는 서식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거 최대값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F9B에서. 그러면 그 최대값에 빨간색으로 적용하시오 이런 게 없잖아.
그 값이 얼마인지는 물어볼 수 있는데 그 값에다가 노랗게 칠하시오는 함수는 지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조건에 맞춰서 색깔을 꾸미거나 서식을 지정해 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건 천상 조건부 서식이나 셀 서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조건에 맞는 서식을 지정해 주는 거죠. 근데 저 파란색 서식 지정이라고 쓰면 그렇게 파란색이 나중에 바뀌어요? 이 전체가 그래서 얘가 14,000원 이상 되면 자 보세요. 이거 12,000원이 아니라 얘가 15,000원이면 어떻게 돼요? 그 전체가 파랗게 되잖아요. if함수 써가지고 이거를 if 함수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렇다는 뜻이지 함수로 서식은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의미로 제가 표현해 드린 거지. 서식 지정할 때 F 키를 집어넣는 F4번 키. F4번 키. 요거. 왜 그러냐면은요. 이거예요. 지금 FVP가 여기 아닙니까? 여기. 그런데 5번째부터 12번째까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범위는 이렇게 지정해 줬잖아. 이렇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얘. 이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범위는 지정해 줬는데 H라고 하는 동네를 조건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게 H 5번째, H 5번째, H 6번째, H 7번째, H 8번째, H 9번째, H 10번째, H 11번째, H 12번째의 값이 14,000 이상인 경우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다 물어봐야 돼. 너 14,000원 이상 됐니? 14,000 이상, 14,000 이상, 14,000 이상, 14,000 이상 물어봐야 되는데 매번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범위는 설정했잖아. 이만큼.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H란 동네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다 H로 시작하지 않아요? H5부터 H 12번째까지 범위 중에 다 H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 앞에 달러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H 달러 H의 5이라고 쓰면 요거를 얘를 요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줄여서 요렇게 쓰는 거죠. 달러 표시가 하나 앞에 들어가면 H라는 동네는 그대로 있고 5, 6, 7, 8, 9, 10, 11, 12만 바뀌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달러가 들어가는 데는 고정, 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자동 채우기 문제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그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한 번만 계산하고 말잖아요. 하나만 계산하고 마는 거는 의미가 없는데 하나 계산해서 우리가 자동 채우기 하잖아요. 자동 채우기 하잖아. 그 자동 채우기 할 때 달러 표시가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들어가는 거예요. 달러 표시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얘가 내 왼쪽에 있는 거 물어봤죠? 이 오일은 내 왼쪽에 있는 얘를 물어봤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물어보죠? 똑같이 왼쪽에 있는 애를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얘도 왼쪽에 있는 거 물어보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어떻게 계산했니? 어떻게 계산하긴 나 왼쪽에 있는 내 거 이거. 얘 거랑 물어본 거야. 너도 네 거 물어봐, 네 거. 너랑 같은 줄에 있는 애 물어보면 되잖아. 얘가 이제 꾀가 나죠. 야, 네 거 뺏길게. 자동 채우기 할게. 그래라. 그런데 이 달러 표시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얘는 내 왼쪽에 있는 날짜를 가지고 물어봤잖아요. 얘도 자기 날짜를 갖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왼쪽 것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순위 한번 보여요. 순위. 른 랭크 얘가 이 중에서
7등 했대. 6,500원이라는 숫자는 7등인가 봐. 7등. 그럼 나머지 자동차 기하면 어떻게 돼요? 어라? 얘도 1등. 얘도 1등. 뭐 등수가 이상한 것 같아 지금요. 그렇죠? 얘는 6,500 똑같은 7등이고 얘는 4등이라고 그러고 날짜가 순위가 이상하잖아요. 얘 어떻게 계산한다 보세요. 내 왼쪽에 있는 6,500이 내 왼쪽에 있는 이 중에서 몇 번째로 크냐 물어보는 게 랭크 아닙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내 왼쪽에 있는 얘가 이 중에서 몇 번째로 크냐 물어보는 거죠. 근데 얘는 뭐라고 계산했냐면 내 왼쪽에 있는 애가 내 왼쪽으로부터 8개 중에서 그랬거든. 얘는 뭐라 그래? 내 왼쪽에 있는 값이 내 왼쪽으로부터 8개.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내 왼쪽에 있는 값이 내 왼쪽으로부터 8개. 이 8개는 항상 어딘데? 이 8개는 항상 어딘데? 여기잖아. 여기. 이 8개는 항상 여기 이 자리잖아. 얘도 항상 8개 자리가 여기잖아. 그러니까 매번 고쳐 쓰려니까 힘들어서 내 것도 있지만 남의 것도 있잖아요. 얘들은 F4번 키 한번 눌러주면 달러가 찍혀거든.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하면 항상 내 거는 파란색 상대적인 거지만 녹색은 항상 그 자리 8개 중에서 순위를 구하는 거니까 달러를 찍어줘야 돼. 달러를. 근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는 랭크 가로 열고 내거 이렇게 잡았죠? 는 랭크 얘가 또 8개 이렇게 잡았죠? 얘는 뭐라 그래요? 는 랭크 얘가 이렇게 잡아야죠? 얘는 는 랭크 얘가 또 이렇게 잡아야죠? 매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만 명이 시험 보면 어떻게 돼? 100만 번 계산하는 거야. 100만 번. 이렇게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계산해 봐야 돼요. 그게 귀찮잖아, 솔직히. 그러니까는 자동 채우기라는 걸 배웠잖아요. 자동 채우기. 그러면 똑같이 간다 그랬잖아. 똑같이. 근데 얘는 이 중에서 8개 중에서 얘고, 얘는 이 8개 중에 얘고, 얘는 이 8개 중에 얘인데, 얘를 복사해서 자동 채우기 해버리면 왼쪽에서 밑으로 8개고 얘도 왼쪽에서 밑으로 8개고 얘도 왼쪽에서 밑으로 8개가 된다 이거야. 왜냐면 얘가 잘못 계산했거든. 왼쪽에 있는 건 맞지만 이 8개는 밑으로 8개가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8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러를 찍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동 채우기를 해도 이상이 없는 거지. F4번 키를 여기는 한 번만 눌러 달러가 양쪽에 찍혔잖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F의 H 네 번째인데 그 다음에는 달러 H의 달러 네 번째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H 달러의 네 번째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달러 H 네 번째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제 치면은 H 네 번째 이렇게 나와. F4번 키를 누를 때마다 셀 참조 방식이 변경된다 이거지.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시작했으니까 달러 F4번 키 한 번만 누르면 달러가 이렇게 찍혔는데 조건부 서식은요. 조건부 서식이 이렇게 시작하거든. 근데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거든. 조건부 서식에서는 그 달러 2개짜리가 왼쪽 달러로 가려니까 F4번을 한 번, 2번 눌러야지.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일반. 그러니까 한 번만 눌러도 되고. 요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블럭을 잡아가지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을 보면은 달러 표시가
원래 달러 표시가 예. FVB가 지금 요거 아닙니까? 예. 이거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예, 이거. 그러니까 달러가 어떻게 됐어요? 양쪽에 꽝꽝 찍혔잖아요. 이 달러가 양쪽 꽝꽝 찍힌 거를 지금 이렇게 찍혔단 말이에요. 이렇게 찍혔단 말이야. 요 달러 표시를 요거를 빼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빼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달러 표시가 양쪽에 찍혀 있던 애를 요렇게 표시해 주는 게 어떻게 해야 돼? F4번 키를 한 번 누르고 두 번 눌러야 이렇게 변하지. 예. 그렇게. F4번 키를 여기다가 두 번 눌러야 돼. 그렇게 해서 답이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쉬운 건 아니지, 그렇지? 이것도 쉬운 건 아니지.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한 작업을 뭐를 해야 될까요?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뭐라고 나와 있잖아요. 고급 필터를 걸으래요. 자, 지금 제 1작업에 있는 이 데이터를 요거를 복사해서 제 2작업 B2에다 붙여야 되는데 그냥 붙이면 안 되고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열너비를 한번 붙이고 나서 그러면 여기는 열너비가 여기 넓은 애들은 넓은 대로 좁은 애는 좁은 대로 그냥 붙여버리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그냥 붙여버리면 너비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똑같이 모두 붙인 게 잘못된 거잖아. 그렇잖아요. 모두 붙이라는 얘기는 똑같이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뜻이. 그래서 그냥 붙이면 안 되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서 너비도 붙이고 그 다음에 그냥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능도 있어요. 여기에 요거 너비를 유지하고 붙이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럼 문제가 생기게 뭔지 아세요? 이 질문이 뭐였죠? 파란색 나오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FVP가 14,000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파랗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5번째 줄부터 있잖아. 5번째 줄부터 명령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3번째 줄부터 들어갔잖아. 얘가 14,000원도 안 되는데 팔았잖아. 얘는 18,000원인데 팔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부 서식을 여기다가 걸어가지고 이 조건부 서식을 걸었잖아. 얘가 그대로 여기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안 걸렸잖아. 틀린 거지. 복사해서 붙이는 과정에서 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열너비를 먼저 붙이고 그냥 붙이면 똑같이 적용돼요. 간혹 출판사마다 책을 잘못 써가지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런 경우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SNS 종류가 뭐라고? 블로그. 그 다음에 가입 날짜가 2015년 2월 1일 이후래. 그런데 잘 보세요. 블로그이면서 날짜, 블로그이거나 날짜 같은 줄에 쓰면 뭐뭐이면서 뭐뭐인 경우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줄을 서로 다르게 조건을 써주면 블로그이면서 2015년 2월 1일 이후니까 뭐예요? 당일날 포함한다 그랬잖아. 이후라는 얘기는 큰 날짜죠.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2015년 02월 01일. 이게 당일 포함한 이후라는 뜻이에요. 2015년 2월 1일보다 같으면 당일이고 해당일이고, 큰 거는 다음 날이니까 이후가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요렇게 조건을 쓸 줄 알아야 되고요. 요렇게 조건을 쓸 줄 알아야 되고, 얘가 삐져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 놓고 이제 여기 본 데이터에다 놓고 데이터 고급 필터를 걸겠죠. 그러면 다른 장소에 복사한다고 선택을 해야 되고, 조건 범위는, 여기서 말하는 조건 범위는 얘가 조건이 되는 거고,
복사되는 위치는 어디다? 책에서 말하면 18번째 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확인 누르면 블로그 이거나 2015년 2월 1일 이후 날짜에 들어온 거는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대로 출력하면 안 되고 색깔을 없애야 돼. 색깔. 그럼 얘만 없애도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가보자고요. 홈에 가서 이 페인트통이 있어요. 페인트통을 채우기 없으면 하면 되고 흰색으로 하면 안 돼요. 흰색과 없는 거는 다릅니다. 문제지의 색깔을 어떻게 하라 했어? 없음으로 하라 그랬잖아. 그리고 표서식에 가서 밝게, 보통, 밝게. 여기가 7번, 8, 9, 10, 11, 12, 13, 예? 밝게 13번, 얘를 하라는 거지. 그럼 색깔이 들어가, 이렇게 색깔이. 그래서 요런 것도 보세요. 선택안에 따라서 색깔이 지그재그로 변할 거예요. 그렇죠? 아까는 색깔이 어때요? 동일하잖아. 여기 있는 데이터는 조건을 걸어서 그랬는데 원데이터를 자세히 보시면 이 데이터들이 색깔이 들어간 게 아니라 조건부 서식을 써서 그런 거지만 얘는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있는 표 도구에 들어가서 클릭해 보면 색깔이 알아서 막 지그재그로 변하잖아요. 그냥 이것만 해도 색깔이 벌써 지그재그로 이렇게 진하게 어둡게, 진하게 환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 수월하다는 얘기지. 그런데 요거 자 보세요. 지금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 걸어가지고 다른 장소에 여기다 지금 출력을 할 건데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게 색깔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색깔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색깔에다가 우리가 뭐를 여기다가 표 작업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표 작업을 하면 색깔을 넣어주면 색깔이 뭐가 들어가나 보세요. 색깔이 안 먹잖아. 이 색깔 그대로 있잖아요. 이 색깔을 투명으로 바꾸지 않으면 색깔이 안 먹어 들어가요. 이 표서식 명령을 걸기 위해서는 이 안에 채워진 색깔을 다 빼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 있는 표서식에는 이 색깔, 요런 모양들이 이렇게 저렇게 알아서 지그재그로 막 알아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결과에다 색깔을 빼라고 한 것 뿐이에요. 문제지에 써 있잖아요. 결과 값에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에 표 스타일 몇 번으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표 서식을 지정하기 전에 색깔 낸 걸 빼지 않으면 안 되거든. 표 서식이라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그런 연습을 또 많이 하셔야지. 예. 부분합 한번 볼게요. 제1작업에 있는 이 데이터를 복사를 떠서 제3작업에 있는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서 붙이면 되는데 얘는 부분합이라 뭐예요? 피벗 테이블이잖아요. 피벗 테이블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범위를 설정한 후에 복사가 아니라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3작업에 B2를 선택해주면 알아서 여기에 위치가 지정되잖아요. 확인 누르면 피벗 테이블 요 형태가 뜨는 거죠. 그러면 얘는 결과를 보시고 지금 SNS 종류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고 날짜가 세로로 나열되어 있고 기기 코드의 개수가 나왔고 VB의 평균이 나왔잖아요. 순서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피벗 테이블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열 레이블에 뭐가 들어간다? SNS 종류가 들어갈 거고 왼쪽에는 날짜가 들어갔잖아. 날짜, 연도별로 날짜가 들어갈 테고 날짜. 그 사이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기기 코드. 기기 코드는 글자죠? 기기 코드란 말은 글자로 돼 있잖아요. 글자니까는 무조건 뭐로 나온다? 개수로 나와요. 글자의 평균 합계는 없잖아요. 개수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구입비가 있잖아요. 구입비, 앱 구입비.
얘는 숫자잖아요. 숫자. 숫자 항목을 끌어다 놓으면 뭐가 된다? 합계부터 나오거든. 그럼 이 글자를 더블 클릭하든지 얘를 클릭해서 밑에 있는 가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평균으로 바꿔야죠. 그렇죠. 평균으로. 근데 중요한 건 이 글자죠. 이 글자. 원래 FVP란 말이 어떻게 돼 있는 애냐면 두 줄짜리잖아. 두 줄. FVP Alt 엔터 쳐서 단위가 얼마 써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벗 테이블에는 요 글자가, 이 글자가 줄 바뀐 게 안 나오거든. 그럼 평균을 바꿔주는데 여기 있는 요 FVP 옆에다가 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로 열고 단위가 원이다라고 이렇게 써야 돼. 일일이. 일일이 써야 된다고 이렇게. 쓰면 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직접 써야 된다고. 근데 이 날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날짜가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까지 정렬을 하라, 그룹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날짜에다 오른쪽 눌러서 그룹 해주면 돼. 그러면 딱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날짜다? 월별로 해줄까? 싫어. 연도별로 할 거야. 바꿔줘야지. 월 단위가 아니라 연도 단위로 할 거라, 뭐 연도 단위로. 그럼 확인 누르면 연도 단위로 나와요.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결과를 다시 보시면 이 결과에 이렇게 돼 있어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이건 가나다 순이 아니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보면 블로그가 뒤에 있고 페이스북이 앞에 있는 걸 봐서는 이건 역순이잖아요. 역순. 역순이니까 어떻게 돼? 이 글자에다 클릭해 놓고 여기 트위터인지 여기다 클릭해 놓고 여기 내림차순하면 페이스북이 먼저 나타나고 블로그가 앞으로 뒤로 가는 거지.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꼭 있다 그랬어요.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면 옵션이라는 메뉴 탭에 옵션 항목을 클릭한다 그랬잖아요. 옵션. 그러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함이 가운데 맞춤이 꼭 나와요. 시험에. 그 두 번째 조건 중에 나와 있고. 비어있는 셀에다 별표 3개 칠해요. 이게 세 번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약의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 표시하지 말래요. 행의 총합계를 지우래. 그게 조건 네 번째 거거든요. 그러면 요 순서대로 나왔고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형태대로 책에서는 정렬하라고 그랬거든. 정렬. 얘네들이 안 맞네. 여기 얘네들이 결과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는 홈에 가서 여기 돈 표시 찍어주면 되지. 돈 표시. 어이다. 돈 표시가 아닌데? 얘들만 돈 표시인데 얘들만? 이 평균 구입비 단위 원 있잖아요. 얘만 돈 표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가필 설정에 들어가 볼까? 이때 표시 형식에 가서 통화에 들어가서 통화 그러면 돈 표시로 나올 텐데 이렇게 기기 코드 개수는 돈 표시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날짜는 어떻게 돼요? 날짜는 블럭 타죠. 날짜하고 그 옆에 숫자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아, 날짜가 아니라 키 코드 개수하고 FVP 단위 글자 숫자 나온 거는 블럭을 잡아서 가로 가운데 맞춤해주고, 그쵸? 숫자는 오른쪽 맞춰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요거 찍어주면 어떻게 될까? 요거 찍어주면 얘는 안 들어가죠. 가로 정렬을 하고 가로 가운데 정렬을 해주는데 여기 있는 쉼표 스타일은 숫자만 보이지만 화폐 단위가 붙어서 나와야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안 돼요. 화폐 단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회계 말고 뭐로 해주면 된다? 통화.
여기 있는 요거는 회계예요, 회계. 회계는 알아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통화. 통화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 하면 안 되지. 또 다 하면 안 되지. 얘네들만 통하잖아. 얘만 통하잖아요. 얘네들만 표시 형식에서 통화로 가는 거 아닙니까? 통화로? 그럼 얘들만 화폐 단위가 나올 텐데 갑자기 안 나왔지? 회계 말고 통화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화폐 단위 붙여가지고 뭐라? 나왔네, 그렇지. 그러면 얘들만 어떻게 해줘야 돼? 오른쪽 얘 숫자들이 오른쪽으로 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얘 오른쪽으로 보내면 이 화폐 단위 이 똥을 별 3개는 또 가운데로 와야 되지. 이건 수작업을 한 거네. 이거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어거지로 만들었어요.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평상시에는 얘네들을 가운데 정렬 누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쉼표살 찍어주면 숫자는 오른쪽으로 갔잖아.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 기기 코드의 개수 말고 FQP 단위 원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들만 오른쪽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른쪽 보내놓으면 달러도 별 3개도 오른쪽 가잖아. 이거 좀 불편하지. 일일이 고쳐야지. 문제가 좀 어색하게 돼 있던 거예요. 지금 제사 작업은요,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사용자만 사람 이름, 블로그 빼고, 그렇죠? 요렇게. 그리고 뭐지 이게? FQP죠? 요렇게 하고 요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예. 이것도 원자가 들어가 있다, 이게. 얘를 삽입해 가서 원형인데 2차원으로 만약 했어. 2차원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장어배가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지금. 그럼 얘를 3차원으로 바꾸려면 차트 종류를 3차원으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근데 밑에가 얇잖아요, 두께가. 그러면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보면 회전하는 것도 있고, 회전하는 것도, 시험에 회전하는 거 어떻게 안 나와 있어요? 첫째 조각의 각을 50도로 하래요. 50도로 하래. 50도 이거 50도. 50도로 하고 50도로 돌아갔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3차원이라는 게 있거든. 3차원. 그럼 여기 위쪽 아래쪽이라는 게 있어요. 위쪽 아래쪽. 이거를 이용해 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레이아웃 2번. 이거 하래. 이거. 이게 맞나? 레이아웃 2번이 뭐야?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스타일 몇 번 하라고 돼 있죠? 8번, 9번, 10번 이거죠. 이거 10번 이렇게 하라 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아까 여기 50으로 했고요. 3차원에 들어가서 얘를 바꿔줘도 돼요. 위쪽 아래쪽을 돌려줄 수도 있거든요. 이걸 높이를 바꿔주게 되면은 잠깐만. 얘를 빼내는 건가? 얘를 이렇게 밖으로 빼내는 거죠? 이렇게. 잠깐만요. 여기서 할게요. 여기에서. 이 밖에서. 여기 있는 계열 말고요. 계열 말고 이 밖에서 더블 클릭하면은 차트 0에 더블 클릭하면은 3차원 회전이라고 있어요. 이때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면 이게 두꺼워져요. 이렇게. 두꺼워질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원래대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회전 있잖아요. 회전 Y값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이거 두툼하게 아래를 두툼하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얘가 이렇게 2차원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3차원처럼 두툼하게 보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가요. 예. 그리고 원근감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정하시면 원근감은 조정하시면 앞으로 뒤로 당길 수는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 써야지 뭐. 이 범례는 아래로 내려야 되겠는데? 범례는 아래로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할 게 도 많이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퍼센트가 이름도 나와야 되고 뭐 몇 원도 나와야 되고 할 게 많죠 지금요.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나씩 살펴보면은 차트 종류 꾸몄고요. 그 다음에 새 시트로 제사 작업 만들었고, 레이아웃 두 번째 스타일 10번째 했고요. 차트의 종류는 차트의 그 서식은 굴림에 가서 11포인트고요. 11포인트고,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는 차트도구 서식에 하면 도형 채우기에 가서 질감으로 뭐로? 편지지네. 편지지가 뭔지 또 찾아봐야지. 양피지, 뭐 재생지, 신문용지, 편지지 이런 걸 바꿔야 되고, 이렇게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제목만 따로 선택을 해서 크기는 굴림에 20이고, 그 다음에 치우기 색깔은 서식에 와서 흰색으로 칠해야 되고, 윤곽선은 짝 검정으로 들어가야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더블 클릭을 해서 50 회전 돌리는 거 있고, 여기 있는 나무개 것만 앞으로 당기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9%야? 여기 10%인데?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여기에요. 여기 값이 있잖아요. 여기 값 25%. 여기 보면 항목 이름 나오라고 했어요? 값도 나오라 그랬어요? 값도 나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얘가 옆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나와야 세 줄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구분 기호가 뭐야? 줄바꿈이지. 그래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얘가 이렇게 컴마로 쉼표로 구분되니까 가로로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로 바꿔야 돼? 줄바꿈으로 바꿔야지. 선생님, 저기서 지시선 표시는 그냥 놔둬도 되나요? 응? 지시선 표시. 아, 이거 지시선은 뭐냐면은요, 제가 이거를 빼볼게요. 요것만요. 요거 이렇게 빼버리면은요,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줄이요. 이게 지시선이란 뜻이에요. 이 지시선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오죠? 나오죠? 어차피 우리 밖으로 뺄 거 아니잖아요. 밖으로 뺄 거 아니니까 지시선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요. 안에 있는 애니까. 근데 얘가 왜 9%로 돼 있다 몰라? 책에는 10%로 돼 있는지 몰라? 책에 10%, 저는 9%, 여름 10% 맞아요? 저만 9%로 돼 있네요? 입력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요거. 얘가 12,000원인데, 아까 뭔가 건드렸죠, 제가요? 그렇죠. 자, 그럼 잠깐만 보세요. 제가 얘를 아까 15,000원이었다가 12,000원 고쳤잖아요. 여기는 얼마로 돼 있어요? 바꿔줘야지.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누구야? 지금 이미영이니까 여기도 고쳐줘야죠? 바꿔줘야죠. 그렇죠. 여기 제3작업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그게 포함이 되면 반드시 새로 고침 눌러줘야 되고, 그래야 여기가 10%가 되는 거지. 예. 근데 여기 원자가 어떻게 나와야 돼? 원자?
이 원자 나오려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여기 1작업에 있는 얘 여기다가 셀 서식에 들어가서 원자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 여기다 원자를 넣어주면 원자 나오죠. 근데 여기는 원자 들어간 말 없었잖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원자를 넣어주면 여기도 원자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여기 있는 거를 복사해서 붙이라 그랬잖아. 여기는 원자 집어넣은 상태로 줬는데 얘는 원자 안 들어갔으면 복사해서 붙이기가 틀린 거지. 감점. 이 문제가 이상한 거라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상한 거라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원자를 넣는 거를 내가 빼먹고 원자를 못 넣었어. 만약에 이 문제가 제대로 된 거라면 알고 봤더니 얘가 원자가 아니라 여기가 원자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다 원자를 못 넣었어요. 그리고 못 넣고 나서 얘를 복사해서 붙였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원자를 넣었지 않습니까? 원자를 넣었잖아요. 근데 복사해서 붙인 애는 안 붙었잖아.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가 감점이라고. 그냥 레이블에서 원자를 넣으면 일일이? 네. 그러면 글자가 되죠. 레이블에서? 네. 여기 레이블에서 네. 어떻게 원자를 넣어요? 여기다 클릭해가지고 1작업에서 다시 원자 빼보시고 여기다 원자를 이렇게 넣고 원자를 일일이 빼고 그러면 여기 원자 이게 한꺼번에 원자가 들어. 안 되고 그러니까는 안 되고 자 만약에 이게 이런 여기 원자를 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요. 이게 없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여기다 원자를 넣으려면 여기다 클릭해서 일일이 여기다 이렇게 원자를 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세상에 없어요. 누굴 죽일 일이 있어? 누구 죽으라고 이렇게 문제를 내냐고 출제원이. 그게 아니라 얘가 원자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여기도 원자가 들어가는 거라고. 그런데 이걸 까먹었다는 전자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원자가 들어갔었는데 얘를 복사해서 붙이는 과정에서 얘는 또 안 들어갔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감점되고 이걸 갖고 부분합하려면 또 복사해서 제3작업에서 붙일 거 아닙니까? 거기도 원자가 빠졌을 거 아니야. 그럼 또 감점이고. 그럼 거기도 다 원자를 다시 셀 서식에서 넣어줘야지. 그래야 감점이 빠지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가 원자가 들어갔어. 여기 보세요. 원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원자 들어갔잖아. 그런데 아차 원자를 빼야 되는데 모르고 넣었어. 그러면 이 원자를 또 뺄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맞았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여기는 원자가 들어갔잖아. 그럼 복사해서 붙이기에 또 틀린 거죠. 또 감점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원자를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어. 그럼 여기는 감점인데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였잖아요. 여기는 원자 안 들어간 대로 붙었잖아. 얘는 감점이 안 먹지. 복사해서 붙이는 과정에서는 감점이 없었고 원 데이터에서 원자를 못 넣었으니까 감점이 되는 건 있었겠지. 하여튼 그렇게 돼 있다더라 이거죠. 조금 문제가 어색하게 돼 있는 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다가 도형 넣어주는 거 있었잖아.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이거 들어가서 얘를 요렇게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렇게 넣어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 최대 F VB라고 써있고 이거는 반드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해야 되고 이거는 채우기 색깔을 흰색으로 해주고 글자 색깔은 깜장색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건 맞춰줘야지. 테두리선은 뭐야? 깜장인지 파랑인지 빨강인지는 솔직히 모르잖아요. 이게 흑백이니까 이 색깔을 흑백으로 보면 이게 빨강인지 깜장인지 모르잖아. 하양은 아니겠지. 그러니까는 채우기 선도 그냥 깜장으로 가자란 얘기지 이건 안 하셔도 상관없다고.
여기 있는 색깔이 하얀색이 아니라 밝은 회색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모르잖아. 여기 채우기 색깔을 이렇게 가도 모른다는 얘기지. 이거는 아니겠지. 이거는 이렇게 진하진 않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냥 하얀색으로 가자는. 이걸 하면 안 돼요. 채우기 없으면 하면 안 돼요. 투명이 되면 안 되지. 투명이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요령껏 하시는 거야. 요령껏. 요령껏.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7월 달부터 이루어지는 거, 7월 달부터 이루어지는 문제는 어떻게 됐나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자격증 자료에 제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2020년 7월부터는 2016 버전을 추가해서 시험에 응시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2010으로만 응시할 거냐? 아니면 그때 가서 2016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니까 2013이나 2016은 비슷하니까 엑셀 부분을 한번 좀 볼게요. 엑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이 시험 본부에서 제공해 준 문제인데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다 동일해요. 이건 다 동일한데 글꼴을 굴림으로 하래요. 요거 굴림으로 하래요. 이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결제란 만들어 복사해서 붙이는 거, 요런 거 요 킬로미터 넣어주는 거 있죠. 이거요. 만약에 이 문제 여기다가 여기다가 킬로미터라고 쓰고 싶어. 그러면 셀서식에 들어가서 샤크마 샵 다음에 킬로미터라고 쓸 거 아닙니까? 안 돼요. 이렇게 킬로미터를 쓰실 때는 주의사항이 뭐냐면은요, 요 KM 아닙니까? 소문자로. 근데 셀서식에 들어가서 얘를 킬로미터를 쓸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킬로미터라고 쓰면 이 M자가 아까 뭐가 있었어요? M자가 월인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MM 그러면 월로 들어가거든. MM. 그래서 킬로미터를 쓰실 때는 꼭 따옴표에다 쓰셔야 돼. 킬로미터를 쓰실 때 꼭 따옴표 안에다 써야 돼. 이거는 2016 버전하고 상관없이 우리말 몇 원 이런 거 글자는 우리말일 때는 따옴표 안 들어가지만 아까 YYYMM-DD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애들은 또 따옴표 안 들어가요. 코드니까. 그런데 이런 킬로미터는 코드가 있는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잖아. 그러니까 꼭 따옴표도 넣어야만 이렇게 킬로미터가 뜬다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주의사항들이 있고요. 자, 이름 정의하는 거 동일하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rank.eq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중요하지. rank.eq. rank.eq가 랭크랑 같아요. 요거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가 순위 구하는 거 있었잖아. 아까 제가 순위 구하는 거, 이 구입비의 순위를 구하시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랭크를 구하는데 2007까지는 랭크 함수 한 개로 처리했는데요. 2010부터는 랭크.eq냐 랭크.avg냐로 나누어서 처리해요. 그러면 랭크.eq는 뭐냐면 랭크.eq는 같은 순위는 상위 순위로 처리하는 거예요. 상위 순위로. 예를 들면 공동 1등 있잖아. 1등, 3등 아시죠? 금메달 2명이 되고 은메달을 얻고 동메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 근데 랭크.avg는 같은 순위는 평균을 내서
처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등, 3등 이러면 1등, 3등이면 원래 얘가 몇 등이에요? 2등 하래잖아. 1등, 3등이란 말은 하나는 1등이 하나 2등이잖아. 그럼 합이 몇 등이에요? 1등, 2등의 합이 3이죠? 3등을 두 명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1.5등, 3등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어려우니까 자 1등을 했어. 공동 1등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1등, 2등, 3등을 매겨야 되잖아. 합이 6등이죠? 합이 6등이잖아. 합이 6등이니까 3명이서 나누니까 어떻게 돼? 공동 2등이 되는 거야. 이상한 순위죠? 이 뜻은 그거예요. AVG는 평균을 낸다는데 어떨 때 얘를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얘는 랭크랑 같은 거예요. 얘는 기존에 랭크 함수와 동일해요. 근데 랭크.avg는 의미는 알아요. 제가 의미는 알겠는데 평균 내서 해주는 거 알겠는데 어떨 때 이렇게 평균 내서 순위를 매기는지는 이해가 없잖아.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다 1등 했대 3명이. 그러면 다 2등이란 적이 있어요? 태어나서? 없잖아. 공동 1등이지 어떻게 2등이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1등, 2등, 3등, 4등, 5등이야. 5명인데 공동 1등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공동 1등 하면 1등 이게 아니란 얘기죠? 이게 아니란 얘기잖아. 어떻게 가야 돼? 합이 15등이잖아요. 1, 2, 3, 4, 5 합이 15 아닙니까? 5이 나누니까 어떻게 돼? 다 3등 이렇게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랭크.avg 좀 어색해요. 왜 쓰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랭크라는 함수는 이제는 안 내고 랭크.eq로 낼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는 랭크라고 쓰면 요걸 쓰는 거라고. 요거 얘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걸 쓴다고. 얘랑 같은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런 거는. 예. 그 나머지는 동일해요. 그 나머지는 동일한 거예요. 뭐 부일루값은 그대로 나오고 조건분석이 그대로 나오고 똑같아요. 그거는요. 그건 뭐 방법이 없지. 목표값 찾기니 뭐 고급 필터니 다 똑같아요. 평균도 똑같이 나오고 다 똑같이 내는 거예요. 특별히 뭐 다르게 낸 거는 없어요. 피벗 테이블 같으면 어떻게 내나 볼까요? 피벗 테이블은 지금 피벗 테이블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피벗 테이블에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뭐 항목, 값, 핫도그, 떡볶이, 떡갈비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개수를 구하고 경비의 평균을 계산하고 이거 다 똑같아요. 이건 어차피 똑같아요. 아까 함수 명칭이 약간 달라지는 거 뭐 그런 거 외에는 엑셀 문제에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예. 나머지 동일한 거니까. 그리고 문제지 마지막에 꼭 이게 나와 있어요. 제1작업, 2작업, 3작업 순서대로 하시오라고 꼭 나온다 그랬죠. 이거 틀어주면 빵점 처리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한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변동이 되느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아래 한글은 무슨 문제가 변동이 되는 게 있을까? 특별히 변동되는 건 없는데. 명칭이 바뀌는 거 있어요. 명칭 뭐 이런 거 동일한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파워포인트는 전편집이 사라져요. 여기 보시면 이 도형에서 여기에서 이 도형을 그릴 때 도형을 가져와서 전편집을 해가지고 채우기 문의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게 빠져가지고 그냥 그림 가져오는 거고 1번은 2번은 워드 아트 넣어주고 도형 가져와서 전편집하는 게 사라졌어요. 그 전편집 사라지는 대신에 다른 게 들어가겠지. 얘는 뭐야?
얘는 뭐예요? 이거 어떻게 그려요, 이거? 파워포인트에서 어떻게 그려요, 이거? 이게 뭔 도형이래, 이렇게 지랄이래? 이건 도형인데, 이건 도형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평상시에 이런 문제가 유형이 아니었잖아요. 약간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이거는 도형을 가져와서 1, 2, 3, 4, 이거는 I자. 영어 I자하고 IV 써주는 거죠. 로마 숫자가 아니라 I 하나, 두 개, 세 개, IV. 이렇게 써주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다가 I자 하나, I자 두 개, I자 세 개, IV 이렇게 써주면 되지. 로마 숫자를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 그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글 쓰는 것도 동일해요. 글 되게 작다, 양이 작아졌죠, 그렇죠? 오씨, 기분 나쁜데? 왜 양이 적어져? 이거는 뭐 그렇고, 이 도형, 이거 도형. 얘도 그렇게 어려운 도형은 아닌 것 같은데? 요거는 스마트 아트고, 요것도 스마트 아트고, 뭐 다른 건 없고. 쉬워졌네요, 뭐 전반적으로. 하여튼 뭐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연습을 안 해서 어려운 거지 뭐. 그렇잖아요. 책이요. 제일 마지막에 몇 페이지죠? 247페이지. 247페이지에 있는 차트. 네. 그 새로운 가축에서 그게 값이 소수로 나오는데 그게 해볼게요. 자, 지금 244쪽에 나오면 최신 기출 문제 4회 문제를 한번 열어서 볼게요. 지금 교재 샘플에 보시면 최신 기출 문제 4회 문제인데요. 4회 문제. 요렇게 나오는 거였죠, 지금요? 요거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그러면 얘가 원래 문제인데 얘를 4작업 처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작업에서 뭐를 갖고 하래요? 욕실용품하고 생활용품만 물어보는 거죠. 수납용품 빼고 요렇게 5개. 그 다음에 뭐뭐 주문량하고 단가죠. 단가하고 주문량하고 이렇게 포함이 돼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얘를 차트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레이아웃 3번에 스타일 4번째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글꼴이나 이건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단가 얘를 차트를 꺾은선으로 바꿨고요. 꺾은선으로 바꿨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를 보조축으로 보내래요?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래네.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래. 그럼 이렇게 됐잖아. 근데 여기가 퍼센트로 바꾸라고 돼 있죠? 퍼센트는 어떻게 바꿔요? 여기 숫자를 더블 클릭을 해서 표시 형식을 백분율로 바꿔야지. 백분율로 바꿔야 바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지랄인데 하라면 해야지 뭐 어떻게 할까? 개수였는데 갑자기 백분율로 바꾸라니까 표시 형식을 백분율로 바꿔주면 곱하기 100이 들어가면서 프로테이지가 바뀔 거 아닙니까? 현상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뭐. 난 또 태어나서 이런 문제 또 처음 보네. 황당 그 자체인데? 이야. 그렇죠? 예, 요런 경우도 있네요, 문제가. 예, 짜증스럽습니다. 네이버 값도 어떤 거? 네이버 값 저기 키트 실내화 위에 네이버 값도 요거는요, 클릭해서
레이블을 위쪽에다 올려주면 이렇게 보이겠죠? 얘를 클릭하고 표시 형식을 얘를 클릭했잖아요, 그렇죠? 표시 형식을 백분율로 바꿔주면 바뀌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 책이 좀 희한스러운데? 근데 기출문제잖아요. 아, 말이 기출문제인데 이런 기출문제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ICQ 문제가 얼마나 착한데 이렇게 물어보냐고. 누구 죽일 일이 있어? 아니 생뚱맞게 왜 개수가 프로테이지로 바뀌냐고. 그리고 여기 원 데이터에는 단가에 그게 단위 원이 없는데 여기 원? 단가에 또 여기는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줘야 되나요? 단위 원을? 여기요, 여기? 네, 네, 원래는 여기 뭐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없죠? 이거야? 조문장 단가? 네, 단가에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해줘야 돼요. 단가가 단위 원이잖아요. 그러면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단가 얘 아닙니까? 얘. 얘가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원래는 여기 없었는데 우리 지금까지는 두 줄짜리 같으면 위아래 두 줄로 나온 걸 한 줄로 고치듯이 얘는 한 줄인 애를 단가라고 쓰고 옆에 글자를 가로 열고 넣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 이거는 이렇게. 이건 가능해요. 두 줄을 한 줄로 바꿔라 할 수도 있지만 원래 글자를 늘려라 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최신 기출 문제 2회 보면은 이 차트가 나와 있어요. 뭐가 이게 막 올라가고 내려간 거? 아, 얘는 0을 기준으로 해주는 거니까 얘 원래 데이터가 지금 뭔가 보세요. 개 고양이 이거잖아요. 얘하고 그 다음에 뭐죠? 전년 대비 증감률하고 우수 두수 이거잖아요. 그렇죠? 차트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차트 종류를 바꿀 텐데 그리고 나서 뭐가 지금 어디로 간 거지? 테이블이 아니고 두수 빨간 거를 더블 클릭해서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고 그리고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렇게 된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알아서 0을 기준으로 보면은 올라가고 내려가요. 올라가고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50으로 가 있고 위에는 20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왼쪽에 있는 숫자가 여기 요거는 빠지겠지. 제가 범위를 잘못 잡았으니까는. 근데 0을 기준으로 작업하면 그냥 일반 문제 같으면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이 문제를 갖고 해볼게요. 이 문제를 만약에 여기 있는 성명하고 여기 있는 구입비하고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구입비를 가지고 만들어 보는데 성명하고 구입비만 가지고 제가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20만 원은 다 넘잖아요. 근데 40만 원을 넘는 애가 있고 못 넘는 애가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 왼쪽에 있는 숫자를 더블 클릭해서 교차축 값을 0이 아니라 40만 원으로 고쳐요. 40만. 그럼 이렇게 돼요. 40만이 넘는 애는 올라가고 안 되는 애는 내려가요. 교차축 값이라 그래요. 이거를. 이게 목표치를 기준을 봐서 커트라인 넘는 사람 못 넘는 사람 이거잖아. 이거는 종종 나와요. 이런 문제는요.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다시 0으로 바꿔놓으면 얘를 자동으로 0으로 바꾸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때 왼쪽에 있는 숫자를 보세요. 왼쪽에 있는 숫자가 80만인데요. 이 최대값을 제가 200만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바꿔주면 어떤 일이 생기나 보세요. 아까 거랑 지금 거랑 그래프의 높이는 동일해요. 근데 이렇게 보는 순간 느낌이 뭐예요? 뭔가 되게 적다라는 느낌이 받죠?
굉장히 적다란 느낌이 있잖아요. 이 숫자를 자동으로 바꿔놓으면 알아서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지금 70만도 안 되잖아요. 그럼 얘를 최대값을 70만으로 고쳐주면 더 높이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값을 여러분이 조정하기에 따라서 보는 사람 느낌은 굉장히 적다, 굉장히 많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교차축 값을 아까 바꿔준다 그랬죠? 얼마를 기준으로 이런 거? 그런 것도 하시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낌이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지. 예. 참고로 제 홈페이지 오시면은 이 공부방이 있었죠. 공부방. 이 공부방에 있는 자료, 오늘 학습한 자료들이 내일 보시면 사라질 거예요. 여기로 넘어가. 여기로 지난 강좌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난 강좌로 간다고. 종강했기 때문에 여기에 쫙 있을 거예요. 여기는 지금 날짜마다 이렇게 막 들쑥날쑥 하잖아, 강좌들이. 이게 이제 여기로 넘어가면 우리 은평 이름으로 쫙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다른 강좌도 있으니까 다른 강좌는 공짜로 들으시면 되고 보시면 되고. 여기 부분합에서도요. 예. 아까부터 했던 앞인데요. 240 246쪽에 예, 한번 볼게요. 부분합에서 끝에가 주문량이 2A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상수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기죠 지금요. 네, 그거 하고 나서 저기 여기 왼쪽에 A. 오른쪽이 끝에요. 오른쪽 끝에 주문량 거기가 다 퍼센트가부터 나와. 퍼센트가부터 2A로 붙이라고 그래요. 아 얘를 네, 원래는 거기 H를 2A로 붙이셔야 원래 문제가 여기가 개수로 나와 있는 애인데 이 책은 자꾸만 프로테이지로 바꿔놨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예.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얘를 셀 서식에 들어가서 이렇게 눌러주면 프로테이지로 바뀌어요. 퍼센트로 바꿔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 예.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왜 자꾸만 이 책이 희한스럽게 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원래 문제는 개수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내는 바람에 그런 거라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 제 홈페이지 여기 자격증 자료실에 가시면은 여기에 ITQ, DIAT 최근에 시험 본 문제들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으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생산도본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관련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월별로 다 정리해서 다시 올리는 거예요. 정답도 있어요.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열어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안에 자격증 자료 안에 여기로 보면 ITQ 안에 자 여기에 문제지 A4 용지 문제지 시험 문제는 A3로 나오거든요. 크게 그에 대한 문제지고 정답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이 문제지 요거 열어서 제가 여러분 인쇄 드린 거고 그에 대한 정답은 모범 정답 안에 들어있으니까 열어보시면 정답이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복습하시면 되지. 문제지하고 답안지하고 다 들어있으니까는요 아래에 한글 파워포인트 뭐 다 들어있어요. 이거로 공부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A3 용지면 A4 용지에 2배만 한 거니까 프린터가 그러면 이거로 인쇄하시고 가정에서는 A3 용지 잘 안 쓰시니까 이거로 인쇄하면 4페이지가 나오는 거고 A3는 2페이지로 나오는 거고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25일간 수업을 했어요. 25일간 수업을 했는데 언제야 도대체 작년도 1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12월, 1월, 2월까지 무려 장장 4개월에 걸쳐서
아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종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